대표님 아직도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나요? 네, 가능한 한 그 대중교통을 타죠. 아니 저는 근데 그거는 대표님 정도 되면은 정말 이제 좀 아니에요. 이제 고급 차에다가 네. 아니요. 이제 기사님이 문 열어주고 막 이럴 것 많이 같은데. 오해를 하는데요. 내가 네. 무슨 그게 뭐 그런 거를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저는 믿거든요. 이게 훨씬 더 편리한데 그 특히 한국의 지하철 버스는 너무 잘 돼 있고 또 너무 싸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 돈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그런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한다면 미래 행복을 생각한다 그러면 작은 것부터 고칠 필요가 있어요. 사교육비는 정말 저는 국가적인 큰 문제라고 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결심하거나 공부를 결심하는 이유가 결국은 미래의 행복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래가 행복하려면 노후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 노후 자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뭐 이렇게 주식처럼 굴리는 게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가 내 퇴직연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퇴직연금이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예요. 퇴직연금은 굉장히 양질의 자금이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30살이다 그러면 60세에 은퇴한다 그러면 30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돈들이 주식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큰 돈이 돼요. 30년이라는 그 복리 효과를 이해한다 그러면 근데 그렇지가 못하고 대부분 원금 보장형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원금하고 비슷하게 되면은 골치 아프죠. 그때 30년의 복리 효과 요거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복리의 마법이라고 그러죠. 네, 복리의 마법. 예,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72룰이라는 게 있어요. 72룰. 네네. 그래서 내 돈이 2배가 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6% 벌었다고 6%가 내 수익률이라고 그러면 네. 72를 6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면 12년 걸리는 거예요. 아. 2천만 원이요. 그러면 좀 약간 실망스럽죠. 네. 12년이나 걸리면 아니 나는 어차피 그냥 그 돈 있으면 그냥 쓸래. 여행 갈래. 뭐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이나 뭐 12년 동안 쓰지도 못하고. 네, 그럴 바에는 그냥 어차피 나는 부자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첫 번째 1,000만 원이 2천만 원 되는 거는 12년 걸려요. 그죠? 네. 두 번째는 얼마큼 걸릴까요? 1,000만 원이 생기는 게요. 그 절반. 6년 걸리죠. 네. 그 다음에 3년 걸려요. 그 다음에 1.5년 걸리죠. 네. 그게 이제 나중에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거는 거죠. 더 지나가게 되면, 매일매일 1,000만 원 생길 수도 있죠. 기간만 좀 드린다면. 와, 일단 첫 번째 오래 살아야겠다. 건강하게. 그럴 수도 있고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살 때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유리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면은, 소비를 투자를 받고, 그래서 제가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게 사교육비예요. 그 돈을 가지고 복리의 마법을 딱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네. 6%하고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6%, 5% 벌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식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죠. 근데 네. 전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돈이기 때문에 6% 벌게 돼 있죠. 6%나 5%. 평균적으로.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은 72년 걸리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도 안 되죠. 0%죠. 그러니까 근데 두 배가 우리는 거기에다가 돈을 맡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면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이거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커피값도 투자를 바꾸라. 작은 돈이지만 무시하지 마라. 이 돈이 엄청난 돈이 될 거다.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복리의 마법은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일하게 했을 때,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나지만
5년, 10년을 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막 눈덩이가 불듯이 불어나는 게 복리의 마법이죠. 워런 버핏이 그 얘기를 했죠. 네. 그 눈사람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 산에서 눈덩이를 굴르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지만 나중에는 거대한. 엄청나잖아. 네. 그 원리예요. 우리 복리도 마찬가지예요. 복리의 마법도 참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확 됐어요. 그렇죠. 만약에 고정된 월급을 받는 분들은 퇴직연금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계시지만 저처럼 프리랜서라든지 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준비를 해야만 할 것 당연히 같은데 해야죠. 그러니까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룰을 정해요. 일단은 룰을 어떻게 정하냐면요. 네. 버는 것 중에서 무조건 10%나 15%는 무조건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된다. 없는 버는 돈이다. 돈의 10에서 15%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쓰기 전에 월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입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이 돈은 나부터 페이하는 거예요. 나부터 지불해야 돼요. 내 미래 나에게. 그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부터 지불하죠. 네. 핸드폰 갚고 또 사교육비 쓰고 그죠?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돈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 그래서 10%에서 15%는 무조건 없는 돈이다. 이 돈을 제하고 생각해라.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좋은 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펀드. 네. 그거는 1년에 너무 혜택이 좋기 때문에 국가에서 너무나 많은 돈을 해줄 수가 없어요.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1,800만 원 이상까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 정도로 혜택이 많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죠.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연금저축펀드. 그다음에 400만 원까지는 대부분 세금을 돌려주잖아요. 네, 비과세. 네, 그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그 복리 효과가 1년에 13%에서 15%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 올라가네요. 네, 펀드에서 투자했는데 뭐 수익률이 제로라고 쳐도 세금 혜택만 가지고도 13%에서 15%의 복리 효과가 생기는 것과 똑같죠. 이거는 안 만들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 펀드에 들어서 이제 그 주식형 펀드에 들어가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추천을 해주시는군요. 네네네. 서울 사람 4명 중에 1명은 주식을 한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이제는 주식 투자가 누군가에게는 할까 말까 이런 선택적인 느낌보다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지? 뭐 이런 질문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주식을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고 파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기술이라고.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 사고 파는 타이밍을 잘 맞춘다고 착각을 해요.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매매 타이밍 같은 거. 그렇죠. 절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회사, 내가 저 회사의 주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회사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흥분되죠. 그리고 저는 주식을 이 방송하면서 이제 도전을 해보게 됐는데 예전에는 뭔가 한 회사에 한 주를 갖는다는 게 어려운 일 같고 또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싸지 않을까 했는데 또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게 10만 원 미만인 것부터. 근데 그거는 이제 가격의 차이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네. 시가총액을 봐야 돼요. 시가총액. 예. 저는 지금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네,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은 뭐 100만 원이고 네. 어떤 주식은 5천 원이다. 그럼 5천 원이 싸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시가총액 대비를 시가총액을 봐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 주식 수 곱하기 주식 가격이 그 회사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곱해 보면 이거 어떤 거는 10조가 되고 어떤 거는 1조가 되고 어떤 거 5천억이 되는 거죠. 그럼 시가총액이 클수록 좋은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죠. 네. 간단하게 그거 좋은 얘기하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될 수가 있죠.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싶은데 시가총액이 막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이거 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구나. 그렇겠구나. 네. 예. 그런 개념으로 또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구나. 그런 거를 다 공부해서 투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퇴직연금 펀드부터 투자하고 펀드부터 투자하고 그 전문가가 투자해 주니까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투자하고 나서 감을 조금씩 돈이 좀 익혀나가는 남으면 네. 이제 한번 개별 주식 사볼까? 그러면 내가 가장 갖고 싶은 회사가 뭘까?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회사가 뭘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거는 투자가 아니고요. 네. 내가 갖고 싶은 회사. 그래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큰 돈이 되겠다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많죠. 여성분 같은 경우는 매일 화장하니까 네. 야, 이 회사 그 화장품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내가 이 회사 주인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모아볼까? 우리 매일 편의점 가잖아요. 편의점 주식은 또 뭐가 있을까? 뭐 우리 여행 갈 때 여행하는 대신에 여행사 주식을 사면 어떨까? 되게 재밌죠. 그다음에 우리 디즈니랜드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디즈니랜드 놀러 가는 대신에 디즈니랜드 주식을 사면 어떨까? 네. 우리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최근에 제가 그 우연하게 발견했는데 어떤 미국의 자산운용사 사장이 그런 SNS 올린 걸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넷플릭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3년에 넷플릭스가 한 달에 그 가입비가 한 12불, 15불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돈으로 넷플릭스를 볼 돈으로 넷플릭스 주식을 샀으면 지금 어느 정도 됐을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000원, 2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나는 넷플릭스 보는 걸 포기하고 근데 그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상도. 네, 그랬더니 지금 가격으로 보니까 한 2억 2천 정도 돼요. 그죠? 굉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한 달에 15,000원씩 했는 돈이 그 정도로 커진 거죠. 그게 복리의 마법이죠. 복리의 마법. 네. 근데 만약에 이게 15,000원이 아니라 15만 원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그죠? 입꼬리가 20억이죠. 계속 올라. 근데 우리 아이들 과외비로 100만 원 쓰는 걸로 그걸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억이죠. 끊으라고 할 만하시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모든 주식이 그렇게 되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그 주식 투자라는 거는 옛날에 그런 잘못된 편견이 있다면 그걸 버릴 필요가 있고 네. 내가 내 돈이 열심히 일하는 가장 그 합법적이기도 하고 가장 흥분될 수 있는 자산인 거죠. 내가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순간 그 기업과 동행을 하는 거고 네. 그 기업이 잘 되면 내가 그 열매를 같이 따는 거죠. 나무를 심는 거나 똑같아요.